인재 영입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한 위원장은 최근 민주당을 탈당한 이상민 의원을 영입했죠. 이 의원 입당을 계기로 국민의힘이 대전 선거판에서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지. 이게 일단 그 국민의힘에서는 뭐랄까 호박인데도 엉클치굴로 들어왔다 그래야 되나? 호박인데도 엉클치굴로 들어왔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두 가지 의미를 갖잖아요. 한편으로는 이제 중부 쪽에 거점이 생긴 거잖아요. 충청도. 왜냐하면 선거에서 이기려면 결국은 그 중부 지방이 굉장히 중요하죠. 거기가 풍향계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근데 7석 전석을 빼앗겼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석 정도라도 최소한 찾아올 가능성이 생긴 거고, 두 번째가 이제 이분이 중도적인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중도 확장이라는 측면도 있는 거고. 그래서 민주당이 참 잘못한 게 세계에서 5선이잖아. 5선이고 지역에서 신망도 높은 분인데 이런 분들을 그 당에 있지 못하게 만든 게 이제 민주당이 좀 바보 같은 짓을 한 거고. 바람까지는 못 일으켜서 이상민 의원이 국민의힘에서 당선돼서 돌아와도 그 자체가 큰 의미가 있는 거죠. 대전의 지역구가 7개인데 전원 다 민주당이거든요. 그 이상민 의원이 이제 국민의힘에 가서도 과연 그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지켜봐야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지역구가 이제 황운하 의원 지역구가 아마 그분이 징역형 아마 선고받은 걸로 알고 있고, 또 박병석 전 국회의장님도 아마 불출마 선언했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서 저 국민의힘이 공천 잘하면 거의 뭐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유성에서 민주당이 워낙 강세 지역이기 때문에 대전의 이번 총선판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이상민을 찍었던 유권자들은 국민의힘의 이상민을 찍지 않을 것이다. 그쪽은 그렇게 민주당이 대대했습니다. 대전의 서부 벨트는 그렇습니다. 그런 우스갯소리 있어요. 이상민이 가는 곳이 이기는 곳이다. 그런 얘기는 있어요. 그런 얘기는 있어요.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이 그 열린우리당, 자유선진당, 민주당, 다시 이제 국민의힘으로 가셨잖아요. 이상민 의원이 계속 연속으로 당선이 되셨거든요. 가는 곳마다 승리할 수 있어서 이상민이 가는 곳이 승리다. 이런 얘기는 있습니다. 이상민 의원이 이런 말을 했죠. 입당 소감에서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는 생각으로 입당을 했다. 정말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온다 다부진 생각으로 입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고 또 그 이후 정권 재창출이 될 수 있도록 그러려면 당장 이번 총선에 그 국민의힘이 원내 1당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반이. 뭐 이제 선거 국무위원이니까 사실 뭐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저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당적을 옮겼다라고 해서 이곳에 완전히 그러면 순응하느냐, 저는 그것보다는 그 안에서 또 나름의 본인의 목소리를 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죠. 수요일 날 뭐 쓴소리까지는 아니래도 씁쓸한 소리 정도는 하셨더라고요. 김건희 이른바 특검법에 대해서 뭐 기존의 당론을 그냥 반복하셨더라고요. 결국엔 이제 들어갔는데 제가 녹화하기 전에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의원님 여기 자주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맨날 여기 나와서 윤석열 정부 비판하셨는데 왜 가셨냐 이랬더니 자기는 민주당이 더 사당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사당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랬고 국민의힘이 끊임없이 구애를 했다. 한동훈 위원장 만나보니까 어떠세요? 이랬더니 솔직 담백 진솔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움직였다. 신당은 왜 안 가셨어요? 하니까 신당을 만났을 때 그렇게까지 마음이 끓어오르진 않았다라고 이상민 의원님 변입니다. 예. 다만 이제 저는 아직까지도 이분의 국힘 행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게, 정치인이 당적을 갖다 바꿀 때는 자기 정치 철학이 어떤 계기로 바뀌었는지를 소상하게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분이 지금 일단 특검법 발의했던 분이에요. 이 김건희 특검법. 두 번째 차별금지법도 발의했습니다. 어쩔 겁니까 이런 것들. 이게 한두 건이겠어요? 이 모든 건에 대해서 사실 계속 부딪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민주당이 굉장히 불만을 가진 분들도 그래도 국힘은 못 들어갔던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인데, 이런 것 없이 그냥 들어가셔가지고 쓴소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먹힐 건가. 그 부분은 저는 좀 비판적으로 좀 봅니다. 한동훈 비대위가 출범한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정치인 한동훈의 초반 성적을 각자 매기신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씩 주시겠습니까? 저는 저 점수는 저 대통령이 쥐고 있다고 보거든요. 대통령하고 대통령실이 허용을 해야 됩니다. 자기 소리를 낼 수 있게끔, 자기 플레이를 할 수 있게끔 허용을 해줘야 돼요. 라고 한다면은 저는 뭐 90점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봐요. 90점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봐요. 근데 현재는 지금은 제가 매기는 평점은 60점이에요. 60점.
제가 볼 때는 한 과목에 대해서는 아직 답을 안 냈어요. 나머지 과목은 암기 과목 되게 잘해. 영어도 한 90점이야. 근데 수학은 아예 지금 제출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점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 70점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교수님은 학점 잘 저는, 주시죠? 네, 어떠세요? 학점 잘 주고요. 굳이 나쁘게 줘야 될 이유가 없고요. 뭐 미래까지 미리 평가할 필요는 없고요. 지금까지는 저는 90점 이상이다. 네. 되게 높은 거 아니에요? 이 정도 보통 이런 거 저도 질문 받으면은 누구 51점 이러고 되게 있고 가치도 그리고 없어. 뭐 어떤 같이 나온 어떤 분은 빵점이지 무슨 점수입니까? 그런데 이 정도면은 현재 정치판에서 되게 50 넘으면 합격점이고. 결국 그 제일 점수를 후하게 해주신 그 김민정 교수님부터 제일 박하게 해주신 네. 우리 진중권 교수님. 진중권 교수님까지 10점에서 이제 40점이 이제 모자라잖아요. 네. 결국 그건 특검법이에요. 특검법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정리하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왕의 남자가 돼선 절대 안 돼요. 왕의 남자들은 역사상 다 실패했다는 걸 알으셔야 돼요. 그 노태우 대통령 때 박철원 실패했죠. 노무현 대통령 때 안희정 실패했죠. 문재인 대통령 때 조국 실패했잖아요. 사실 뭐 저도 아름다운 차별화는 언젠가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이 특검법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뭐 결혼도 하기 이전에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충분히 수사를 했고 그 가운데에서 한 명 기소한 사람은 무죄 나오고 뭐 이런 사실을 너 뭐 아무 죄 없으니까 또 한 번 수사 당해서 결벽을 입증해봐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것은 저는 국정 운영에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총선 국민이 진다고 가정해보죠. 그러면은 무슨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그냥 수용 당하는 거예요. 국민의힘 의원들도 새 의원들도 다 찬성할 겁니다. 그럼 무조건 하는 거예요. 이긴다고 가정해보면은 이 법이 이대로 못 갈 거예요. 분명히 추천권이라든지 이런 게 말하자면은 그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받아볼 만한 특검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총선에 이기기 위해서는 뭐가 유리하겠습니까? 총선 끝나면 우리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총선에 유리하게 되는 그 논리 구조가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절대 못 받는다 하면 총선에 불리해지고 네. 총선 지면은 뭐 안 받고가 어디 있습니까? 억지로 받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어항이거든요, 이게 어항. 어항을 깨야 돼요.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 충분히 자기 능력들을 갖다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도 있는 자질을 가졌는데 뭔가 깨질 못한다라는 느낌이 좀 있어요. 여러분, 여기를 눌러서 구독을 해주시면 강적들 컨텐츠를 빠르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